저희 발표 관련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모든 축제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삶을 살고 있고 지금 많은 그 고민의 과정들이 있다고 봐요. 근데 사실은 축제는 관광 쪽에 부합하다 보니까 사실 문화예술과 관련된 분들하고는 조금 더 배제된 이야기들을 조금 하시는 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들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생존 전략과 좀 연결되는 부분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이제 두 분의 발제나 토론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관에서 내려오는 지원금 형태가 사실은 좀 무너지는 형태가 지금 되고 있고 그 관에서의 문제는 이제 국민의 안전과 안위가 먼저다. 라는 의식으로 지금 거의 축제 지원금이 취소가 되는 상황들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기획자들은 컨텐츠와 어떻게 하면 버티고 좀 어떻게 하면 축제를 좀 이어나갈 수 있는가의 고민의 접점들에 굉장히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사실은 올해 혹은 내년까지도 갈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축제는 어떻게 생존 전략을 잡아야 될까? 여기서는 민간 협력, 그리고 아티스트,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고민해 가는 이 접점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은 오늘 이제 말씀하셨던 것들은 콘텐츠 외에 사실 관이 어떻게 하면 주도적으로 좀 열리고 유연한 정책들을 축제 담당자분들에게 열려 있을 것인가, 혹은 그렇다고 하면 관이나 혹은 시민들, 아티스트들에게 조금 바라는 혹은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가능성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강원도하고 철원군에 전 100% 이제 보조금을 받는 케이스다 보니 사실 아직까지 자라섬처럼 유료화를 시도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동안 관계해온 어떤 그 스폰이나 후원 기업 그리고 아니면 이제 굉장히 많은 역사가 있는 부분들이 아니어서 사실 다른 방편의 재원을 마련한다라는 것들은 솔직히 아직까지는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강원도하고 철원군하고는 저희는 사실 소통 관계가 굉장히 긴밀하게 잘 되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하시겠다. 근데 이제 저희는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지역에 못 가는 대신에 예를 들어서 지역이 이렇게 돼서 온라인 콘텐츠는 그냥 브랜딩 됩니다. 이런 차원으로 그 금액을 다 쓰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국민들한테 돌아가거나 국민들한테도 저희가 이제 만드는 콘텐츠가 환원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좀 다른 개념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의 이제 페스티벌을 저희도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온라인으로 해서 유료화를 시도하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매거진을 만들고 다큐 컨텐츠를 만들고 상품 기획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실제 관에서 받는 돈이 만약에 이어져서 정말 온라인으로만 또 진행돼야 되는 컨디션이 되거나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굉장히 이제 소규모 분산화 형태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 지역에서 원하고 지역으로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들을 유지하면서 이제 환원되는 방식이 무엇이어야 될까를 이제 고민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제를 하면서 사실 이제 지역에서 돈을 지원받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두 가지 사실은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지역과의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제 기업자 입장에서 보면 저희는 축제 브랜드를 통해서 지역 자체의 가치가 높아지길 원하고 지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기를 원하고 있죠. 그것이 언제나 두 가지에 맞물려 있는데 온라인 축제가 되기 이전, 그러니까 오프라인 행사할 땐 우리가 말하는 어떤 브랜드 가치라는 것은 뜬구름 잡는 소리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오니까 여기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는 것도 저희가 결과를 내놓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졌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것이 또 하나의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기획자들에게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차피 지역에 사람이 못 오게 됐어요. 오프라인으로. 나라에서 못 가게 하니까. 그러니까 기업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군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돈은 세니. 그럼 반대급부로 그럼 이젠 기획자가 뭔가 기획을 통하여 이 브랜드를 어떻게 하면 가치를 더 더할 수 있을까를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온라인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장소의 시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실제로 춘천에서 철원에서 받는 돈으로 피스트레인이 예를 들어 전국에서 뭔가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면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그쪽에다가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의 모든 지원금들, 굉장히 많은 지원금들이 급하기 때문에 아티스트를 직접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아티스트가 그 돈을 받아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영상을 만들고 뭔가 녹음을 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중간에 있는 매개자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아직은 그런 지원금들이 매개자를 다 지원하고 있진 않지만 그런 매개자들, 그러니까 기획자들이나 혹은 콘텐츠 제작자들이 조금 더 온라인 시대에서 조금 힘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고,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랜드 가치에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페스티벌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오늘 이제 두 발표자께서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온라인이라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결국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모색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의 불가피성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축제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그 일상과 단절되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관객의 입장에서는 물론 좋은 음악을 듣는 것도 있지만 일상의 굉장히 힘겨움이나 이런 것들과 어느 정도는 단절돼서 그 이제 시공간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공간에 한번 이제 속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굉장히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어떤 게까지 가능할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온라인이 만들어내는 가능성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온라인이 그러니까 모노폴리가 더 심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페스티벌이 지금 100개가 있는데 100개가 다 필요해? 온라인에 이걸 계속 돌리면 되는데? 이런 고민들도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이제 강의하는 사람은 경제학 원론 강사 20명 필요해? 한 명이면 되지 않아가 지금 대학의 가장 큰 화두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각각의 페스티벌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아티스트들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면서도 모두가 다 공존할 수 있는 방식의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고민을 하고 계신지, 뭐 이런 것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질문이 어렵다. 네. 일단은 이제 그냥 일단 제가 들었을 때 생각나는 부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온라인으로 전환되든 오프라인으로 전환되든 아까 이제 그 모노폴리 현상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기존에 있던 페스티벌 중에 진짜 소위 말해 특히나 음악 페스티벌은 그냥 마시고 가서 음악 듣고 춤추고 이런 류의 정말 축을 담당하거나 유흥이나 정말 그런 류의 1차적인 영화를 담당하는 축제들은 정말 많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을 때 이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조금 더 축제 자체가 갖고 있는 개성, 가치, 철학 이런 것들이 더 공고해져서 이게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에서 소규모든 어쨌든 기존에 했던 것들을 대신할 수 없는데 뭔가 더 리얼하게 찐한, 내가 저거를 실제 봤던, 가서 보지 않고 집에서 봤던 걸 감각하게 느껴지게 하려면 그 어떤 거보다 이제 페스티벌의 개성이나 아이덴티티나 철학 같은 게 더 저는 중요해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피스트레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도 지금 이제 저희가 고석정에서 하는 아까 얘기는 뭐 조금 더 여가의 개념, 레저의 개념에서 하는 어떤 페스티벌의 프로그램도 있지만 이제 스페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DMZ의 공간성을 살린 어떤 그 프로그램들을 뭐 1년에 한 3개씩 별도의 공간에서 하고 있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의 타이밍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더 이제 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많이 얘기는 못했는데 그 재난을 감각하게 된 것들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피스트레인에서 이제 수해 모금을 갔다 왔는데 그 이길리라는 민북마을 같은 경우는 전쟁의 상흔이 쌓였는데 돼지열병 때문에 못 들어가는 곳이 됐고 안보 관광이 끊어진 곳에 수해가 3번이나 입혀진, 어떻게 보면 그 재난이 퇴적처럼 이제 쌓여진 저 공간을 보는 것들이 과거에 이제 이 코로나라는 어떤 재난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 공간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 이게 2021년도에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피스트레인의 아까 개성이나 정체성이라는 부분에 연결시켜서 또 다른 컨텐츠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화두가 사실은 저는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프라인은 오프라인대로 역할이 있고 온라인은 온라인대로 역할이 있는데 우리가 오프라인 축제가 사실은 그 코로나 시대에 변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메소드가 온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춘천 마임축제 같은 경우에 백신이라는 걸 만들어서 작은 공연 100개로 축제를 대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 어쨌든 오프라인 축제가 오프라인으로서 이 시대에 맞게 되는 축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그 김민성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생각해 축제하면 사람들이 막 대규모로 모여서 막 열광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일상에서 탈피해서 되는데 이런 축제가 사실은 만들어진 게 고작 10년, 20년 사이예요. 그 전까지 사람들에게 축제는 또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뭐 패러다임이 변하는 것처럼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에 어쨌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풀어주는 분출구로서의 축제가 있었다면 우리가 오프라인 축제가 이것을 또 어떻게 그것을 받아내줄지는 거기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겠다. 라는 것이 사실 제 생각에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온라인으로 갔을 때, 온라인으로 선택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아티스트가, 저도 이런 거예요. 저는 아티스트 일 몇 팀 하고 있는데 공연 3개 있던 것이 3개 다 온라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매달 온라인 축제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 같은 공연이 됐을 때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제 매개자의 역할이 중요해졌어요. 아티스트는 어차피 같은 공연을 아티스트한테 할 때마다 다른 걸 연주해달라고 할 수 없죠. 그러면 그것을 표출하는 방식,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 같아요. 어떤 같은 컨텐츠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경험하게 하는가. 그것이 뉴미디어일 수도 있고 그것이 2차원, 3차원으로 갈 수도 있고 또한 VR, AR일 수도 있고 그런 매개자의 역할들의 시장이 이제 훨씬 더 폭발되는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시간이 짧아서 준비했던 것도 많이 못 얘기를 한 것 같고 또 실제 더 듣고 싶고 논의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많이 못해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많이 지쳐있을 시점에 서울평화문화축제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저한테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 연구 페이퍼를 쓰고 PPT를 준비하고 또 다른 감독님들을 만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축제를 잘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네, 서울평화문화축제도 평화롭게 이어가고 내년에도 또 좋은 자리에서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